기관 투자자들 매매 동향 거의 체크하지 않고요.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수급이 교체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어쨌든 올 상반기는 정말 대종목장의 시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옛날부터 바라봤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주가가 장기 하락세를 나온 상태에서의 블록들은 좀 좋은 의미가 강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흐름 보면 제일 실적으로서의 미들매는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 섹터가 제일 재미없었죠. 재미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이제 인정받는구나. 아마 오늘 장 시작하면서 특히 어제 미국 상승도 상승이지만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도 강하게 좀 반등을 좀 기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9% 그렇죠.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겠지. 최소한 좀 뭔가 급등은 아니더라도 뭔가 상승 추세로서의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건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좀 기대했는데 장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역시 장 초반에만 잠깐 반짝 셌었고 그렇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졌죠.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21선 장악에 힘든 모습입니다. 네, 힘든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사실 최근에 좀 먼저 단기 반등이 먼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오늘 장대음봉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역시나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매물하고 고기랑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11만 원 초중반 정도의 장기 평선이 좀 좁은 박스권 내.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좀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크게 이날 급등했던 갭상승이 한 3% 나왔던 날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갭상승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항상 갭을 메꾸는 가는 습성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급등 1월 말에도 1월 28일 상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3% 급등 갭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틀 뒤에 또 바로 이 아랫꼬리로 갭을 다 메꾸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11월 말에도 한번 급등했다가 또 메꾸고 가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잘 된 게 뭐냐면 여기 앞서 보시면 갭 상승하고 나서 갭 메꾸고 나면 다 반등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단기 반등 흐름들은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는 혹시나 다음 주 초반에 11만 원 한 5천 원대 오면 정말 단기 관점으로도 일단은 매수 잔점은 될 것 같습니다. 12만 5천 원 정도 흐름까지는 충분히 만 원대인데 그 정도는 한번 해보실 만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12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가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시장에 수급이 더 필요하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도 여기서 돈이 가려면 시장에 돈이 더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야 된다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잖아요. 사줘야 오르는 주식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제 3월 달 들어서 쭉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매도해왔던 외국인들의 매도 일관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어제 잠깐 1조 정도 사서 오늘 기대를 했었으면 다시 5조대 팔고 5천억대 또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만 봐도 파란색이 훨씬 더 많고, 그죠? 그리고 빨간색 개인들은 순매수가 훨씬 더 많죠. 사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 매매 동향 거의 체크하지 않고요.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수급이 교체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그렇죠. 순간 그때가 이제 투자할 때다.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습성이 좀 약간 밑에 팔면서 이게 받쳐놓고 사기 때문에 그 시장을 들어올리지 못해요. 그리고 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대신에 외국인들은 사려고 할 때 시장가로 사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시장가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쳐놓고 사는 거는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요. 사지긴 사지는 거지만 누군가가 세게 팔아야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의 매수 패턴은 대부분 그렇고 외국인들은 한번 기조를 정하면 사는 거든 파든 거든
그냥 시장가로 사거든. 시장가로 사고 시장가로 팔고.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기조 자체가 시장가로 파는 기조예요. 여전히 아직도. 그러니까 그나마 어제 1조 정도의 매수 들어온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일단 생각하거든요. 브레이크 정도는 잡아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여기 이번이 변곡점이 될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죠. 어제 이거 1조 매수는 어제 삼성전자가 아직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 여기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매수 때문에 1조를 잡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제의 블록딜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다. 네. 이유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요. 이것도 제 쭉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통계를 내봤을 때의 경험인데 주가가 장기 하락세를 나온 상태에서의 블록딜은 좀 좋은 의미가 강합니다. 매수 포지션을 취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블록딜은 매도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블록딜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블록딜이 나와서 급락이 좀 나오긴 했잖아요. 잠깐만 봐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이날 이제 블록딜이 나와서 조금 잘 가려고 하는 흐름에 3월 이번 주 화요일 날 블록딜이 나오면서 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주가가 일정 부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의 블록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거나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매도자의 의견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봐요. 그죠? 뭐 이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테마색이 팔아서 유명한 그렇지. 투자자가 팔고 나갔다. 그래서 뭐 할인해서 뭐 파는 것도 있어서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이거는 파는 사람도 파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사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팔았지만 누군가는 샀잖아요. 그렇지,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데- 누군가 받은 사람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손해 보면서 네. 사진 않을 거야.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팔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주가 받아서 이거 가지고 자기가 공매도 때려가지고 같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블록딜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번 사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대신에 사도 되지만 이게 급등이나 상승으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는 아직 그렇게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렇지. 일단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죠. 좀 주로 파는 사람. 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팔겠지. 이 팔겠지. 근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점에서의 블록딜 나왔을 때도 주가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블록딜은 이유가 있으니까 사겠지라고 생각들을 해요. 거꾸로서 반대로 봐야 되는 저는 관점이거든요.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사람도 샀을 거다. 그 이야기 들어봐야죠. 그때는 전날 종가 기준에서 뭐 일정 부분 할인을 하죠. 한 예. 6%인가 7% 뭐 예, 그건 어떻게.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저는 수급적인 플레이로는 좀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장 마감 즈음에 해서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나오셔서 작년에는 열심히 막 김어준의 뭐지 거기 프로에도 나간 걸 한번 그런가요? 봤었는데 네. 뉴스공장인가 거기. 네네. 그러면서 여기 재작년. 요 얘기 나왔죠. 3사 합병 이제 하려고 한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셀트리온 주식들을 좀 묶어놨던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 블록들이 아니었나? 라고 이건 지극히 내피셜입니다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블록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사는 사람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무슨 이제 코미디 대사에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너 누구랑 닮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그 당사자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말 있는 것처럼 이거는 파는 사람만 무조건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그거 이제 시황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돌아가면 근데 이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네. 그 셀트리온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도 그 주가가 35만 원 될 때까지 지금 얼마 맞지 16만 않겠다. 5천 원인데 네.
최저임금만 받고 네네. 일하겠다. 카카오도 사실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좀 조금씩 반등했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어쨌든 그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벗었고 했기 때문에 좀 계속 가려져 왔던 뭐 계속 발목 잡았던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제거돼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는 위치에 있지 않나. 삼성전자, 셀트리온 둘 다. 그래서 어쨌든 간 다시 돌아가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코스피에서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3월 중순 이제 지나고 나면 시장은 해볼만 하다라는 기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해볼만 하거든요. 해볼만 한데 뭔가 이제 개인 투자자를 최근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의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 뭐 이런 주식들이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을 반등이 못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주시장은 항상 보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지수로 봤을 때 그 상승률이 YTD로 봤을 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상대적으로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닭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래서 저도 작년에 코스피 쪽에서 매매 못해서 수익을 많이 못 내렸던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이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왕 기다린 거 개별 종목들도 이제 하나하나 튀기 시작했고 이제 3월달도 확실히 좀 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니까 기다려보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나오고 있죠. 확실히 조금 더 기조가 뭐 여전히 같은 기조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조금 더 빨간색을 좀 더 많이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종목별로 되게 살아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매매가 당분간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파월 의장님께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25bp 인상하고 5월 달에 50bp, 6월 달에 50bp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국채 10년을 보면 오히려 지금 미국이 중립금리를 2.5까지 봤었는데 오히려 전망치가 2.375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 국채 10년물 이걸 지금은 좀 다 떨어졌지만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성장주들이 다 반등을 한 국면인데 여기서 금리 더 올라봤자겠구나라는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FOMC를 빨리 끝났으면 하는 이유였잖아요. 빨리 끝나야 불확실성 제거되고 더 좋은 거는 올해 경로만 제시해주면 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 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게 제 큰 틀이었거든. 상반기 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렇게는 가고 있죠. 종목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5월달, 6월달 50pp까지도 이것도 사실 예상이 없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국은 테슬라 다시 천슬라 복귀했고 기술주들 다 복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한국 주식도 일단은 성장주들이 다 지금 반등하고 있고 몇몇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불을 뿜고 성장 주식들이 다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그래서 제가 가치주와 성장주 뭐 고를래 하면 항상 저는 성장주예요. 일시적으로 뭐 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금리로 인한 충격은 정말 일시적이거든요. 그리고 중장기를 봤을 때 성장주가 결국 큰 수익을 항상 줬었고 그래서 이런 기조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반등이 나온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5까지 봤으면 25bp씩 10번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시장에서 반영된 거죠. 반영된 거고 지금 올해 이번 3월달 포함해서 7번 올리는 거니까 그럼 올 연말 금리는 한 1.5 예상하고 있는 거죠. 1.5 정도.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앞서 무슨 국면 이제 불확실성들이 제거됐으니까 성장주 다시 매매해보자. 대신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소형주 단에서 바야흐로 대종목장의 시대다. 대항의 시대라는 말 쓰잖아요. 대항의 시대 그 게임 이름인데. 이게 게임 이름이죠. 나 그거 내가 처음으로 했던 게임인데. 아, 그러세요? 대항의 시대 말고 대종목의 시대다. 지금은. 대종목의 시대. 근데 지금 느낌이 뭐냐면 2018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과거 직전 금리 사이클이랑 비교를 드리는데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2017년까지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2017년 말부터 2018년 가을까지 종목장이었거든요. 그때랑 흐름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목장의 시대인 거 보면 또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로대로라고 하면 2018년도 정말 상반기 정말 화려했거든요.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그리고 여름 지나고 나서 대복주 터지면서 미친 듯이 날아갔다가 2018년 10월 달에 금리 인상 클라이막스 하고 남북 경협 깨지면서 대폭락이 왔죠. 2018년 10월 달에 금리 인상 클라이막스 하면서. 그렇게도 뭐 지금 뭐 그때랑 지금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올 상반기는 정말 대종목장의 시대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해볼 만하다. 그 기조는 아직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 유동훈 본부장 아까 그 방송 녹화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그 재정 그 부채, 네. 국가 부채 네. 이게 GDP의 128% 네. 뭐 이러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이자 많이 못 올린다. 네. 왜냐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번 주 읽었었던 리포트 중에 한 군데에서는 지금 7번 인상 전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한 4-5번이 적절할 것 같다. 그러게 나온 거죠. 김영희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끝까지 시장에다가 못한다. 네, 시장에다가 겁을 확 줘서 자산 가격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상황 보면서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7번 오르면 1.5%면 이거는 과거에 미국이 한 2년에 걸쳐서 했던 거를 지금 한 번에 거의 1년도 안 돼서 다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상반기에 그 올해 7번이면 사실 지금 25bp씩으로 하면 상반기에 5번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올린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너무 급격한 거에. 근데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은 경기에 버틸 수 있으니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재료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점점 희미해질 재료. 다만 현재로서는 갑자기 뭐 예상이 없던 75bp를 한다던가 한 번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10%로 그렇죠. 갑자기 지표가 그렇게 나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인데 지금 어쨌든 간 인플레는 뭐 지금 관련 주식들도 막 불을 뿜고 있지만 어쨌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쟁 리스크가 잦아들면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유가도 좀 떨어지면서 잦아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 기간에 그 변동성에 시장이 적응하는 기간이 뭐 한 4월 정도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4월 중순에서 이제 4월 말 지나고 나면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분기 실적이 일단은 지금 눈높이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대로 일정 부 수준만 맞춰준다면 그러면 지금 예상 눈높이는 하반기부터 개선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분기가 어느 정도 맞았으면 하반기, 2분기, 3분기, 4분기 뒤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면 조금 더 지를 수 있는 뭔가 큰 돈들이 지를 수 있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결국은 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조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그러려면 시간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때 틈새로는 결국은 종목이 될 수밖에 지금 없는 모멘텀 공백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 장세 이야기 김영희 교수님도 네. 종목 장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좀 거시적인 이야기 하던 분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금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못 올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현재 시점으로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종목 장세 그럼 어떻게 지수 관련주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쫙 올랐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인텔 파운드리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 봐요. 네. 이게 결국 또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맞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이 시장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악재로 되면 역시 소부장 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소부장도 종목에 따라서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 TSMC 쪽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조금 DB하이텍은 오히려 음봉이 났고요.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 가볼까요? 오사트 업체죠. 반도체 또 3%인데 아직은 그럴 만한 수익률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모든 종목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 지금 소부장도 소부장대로 다 완전히 갈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섹터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신에 트레이딩 구간은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반도체에서도 올해 파운드리 쪽에서 분명히 먹을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장 역할, 지금 주도 섹터 역할은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건 아니고 저도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소부장은 제가 올해 5가지 테마 중에 이제 소부장, 파운드리하고 소부장이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올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전자의 우리 성자님한테 외국인들이 좀 와줘야 돼요. 그게 선결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지금 기대는 잔뜩 있습니다. 네, 낸드 가격, 디램 가격 올랐을 때.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 대형 반도체가 2개가 빠졌다는 거는 일단은 이유가 있으니까 빠졌겠죠. 네, 뭔지는 몰라도.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반도체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 능력이 있으나 네. 제조업 자체에 대한 그 비전이 없다 보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봤더니 이제 바이든 정부도 계속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코멘트 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외국인들의 시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옛날부터 바라봤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근데 뭐 당장은 뭐 그런 변화는 없겠지만 뭐 삼성전자도 엄청난 노력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 부분은 항상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에 대한 시각은 조금 이제 물러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가가 보여준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이 한다 그러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작은 맞습니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네,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종목들은 나중에 한번 저도 좀 이제 좋아 보이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뭐 유니셈이나 월덱스나 그다음에 DB 하이텍 뭐 이런 쪽이 좀 더 좋아 보여서 당장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근데 뭐 종목들이 여전히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